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반 여러분이 기다리던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번 사회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학습 일지를 꺼내서 저번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저번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서 발표를 해볼까요? 네, 태경이. 그렇죠. 여러분, 태경이가 저번 사회 시간에 인구 분포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있나요? 네, 시경이. 네, 시경이가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태경이와 시경이가 저번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여러분을 보니 태경이와 시경이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매우 칭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을 볼까요? 맨 뒤에 있는 범구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그렇죠. 아이들 사진이 보이죠? 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흑백 사진이죠. 되게 오래된 사진인 것 같다라고 시원이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진은 60년대에 초등학교를 찍은 흑백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 같나요? 적게 있는 것 같나요? 네,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죠? 반에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사회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영희? 네, 영희가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민호? 네, 민호가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학습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학습 목표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인구 구성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세 가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인구 정책 변화 알아보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그래프 파악 및 예상하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활동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활동 1을 첫 번째 활동 시작하기에 앞서서 6명씩 네모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6명씩 네모듬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교과서 24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24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활동, 인구 정책의 변화 알아보기 활동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4쪽을 폈을 때 자료 1에서 사진 4개가 보이지 않나요? 네, 다들 보인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교과서에 작성을 한 뒤에 선생님과 함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분을 주면 적당할까요? 네, 한 5분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5분 정도 주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5분을 줄 테니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해서 교과서에 작성해보고
활동이 끝나면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동이 모두 끝났나요? 네, 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선생님과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모듬의 희원이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을 많이 낳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진들을 보고 잘 파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우리 산모듬의 제동이는 60년대에는 3명만 낳자, 70년대에는 2명만 낳자, 80년대에는 1명만 낳자고 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많이 낳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스터를 봤을 때 다른 변화를 발견한 친구들이 있나요? 네, 다들 희원이와 제동이와 비슷하게 변화를 파악해 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한 페이지 넘겨서 자료 2를 보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2를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분들과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5분 주면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5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요? 네, 선생님이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발표할 친구가 있나요? 네, 우리 민지. 네, 여러분 민지가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지 잘 찾았습니다. 다음 또 발표해 볼 사람? 네, 우리 동호. 네, 동호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동호, 혹시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요? 네, 동호가 기사를 보니 어르신들을 위한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측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동호가 잘 추측을 해준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동호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 적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없어지는 현상을 저출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다들 잘 이해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떤 사회 변화가 있을지 모두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생각해 볼 시간 3분을 주겠습니다. 네, 시간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발표해 볼 친구가 있나요? 네, 우리 지민이. 네, 지민이가 아이들이 놀 곳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놀 곳도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종민이? 네, 종민이는 노인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한다고 예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종민이도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이 덧붙이자면 노인과 관련된 산업을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두 첫 번째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활동 인구 구성 비율 변화와 그래프 파악 및 예상하기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한 번 더 넘겨봅시다. 자료 3이 보이나요? 다들 자료 3 보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활동도 첫 번째 활동과 마찬가지로 모두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선생님과 이야기해본 자료 1, 자료 2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료 3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모둠 활동지를
한 모둠당 한 개씩 나눠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모둠 활동지 다들 보고 있나요? 네. 그러면 모둠 활동지에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해본 자료 1, 자료 2의 내용을 꼭 생각해보면서 자료 3을 해석해보고 해석한 내용을 활동지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몇 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나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10분을 줄 테니 모둠 활동을 다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둠은 왜 손을 들었나요? 아, 네. 창호가 미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고 있어서 미나가 서운했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창호, 우리 반이 함께 정한 공동 규칙이 생각이 나나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됐었죠? 그렇죠.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을 했었어야 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모둠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분이 전부 지났습니다. 모둠 활동을 끝마치고 선생님을 봅시다. 네, 모둠 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 모둠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모둠 창호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창호가 어린아이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창호 모든 규칙을 잘 지켜서 그래프를 잘 파악을 해줬네요. 잘했습니다. 모두들 창호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구성 비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3모둠 영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지가 미래에는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영지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구 구성의 비율이 규칙적으로 변화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가 그래프를 잘 해석해서 미래를 예상한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나는 다르게 미래를 예상한다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이 그래프를 보고는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앞선 두 가지 활동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음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